자, 우리 정비례 반비례 오늘 뒤에 유형 11 보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오시면 C를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표는 그 7시부터 9시 화수목이야. 그래서 화목은 1학기 거, 수요일은 2학기 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목표가 여름방학 전까지 여러분들 그 2학기 건 아마 다 못 끝낼 거야. 그런데 적절히 끝나고 여름방학 때 우리 그 2학년 1학기 걸 볼 거야. 2학년 1학기 거. 알았지? 여름방학 때 2학년 1학기 거. 1학년 2학기도 봐야 아니 안 봐도 될 것 같고 2학기 시작하고 보면 되니까. 2학년 1학기 거 끝내고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완전히 마무리. 찍고 3학년 1학기 거까지. 신나. 좀 앞서간다는 건 신나는 일이야, 여러분들. 근데 그게 너무 헉헉대고 힘들면 곤란한데, 내가 보기 여기 이렇게 헉헉대고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쫓아오고 있어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힘들다고 얘기해 주세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 이게 공부가 싫어지면 안 돼. 선생님 올 겨울에 좀 공부가 싫어졌지. 수업이 너무 많았어 올 겨울에. 선생님 하루 12시간씩 지금 10시에 시작하자 밤 10시에 끝나나. 하루 12시간씩 수업하니까 이제 수업하기가 좀 싫어. 네,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좀 싫어. 너무 힘들어. 하루에 12시간씩 하니까. 근데 이번 주 나흘만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더 즐겁게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오늘 우리 반비례 봅니다. 저번 시간에 반비례 잠깐 봤죠? 자, 정비례 반비례 두 번째 반비례. 반비례 한다라는 거 X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돼가면 Y의 값 이게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라고 한다고 했잖아. X값에 따라서 Y값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2분의 1배 되고 3분의 1배 되고 4분의 1배 되고 그러니까 X가 커지면 Y는 줄어드는 거지. 아픔들을 그렇게 피곤해? 아이고 참. 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문 좀 열어놓을까? 주말 지나고 나니까 또 월요일이 힘들죠. 월요일. 자, 근데 다음 주부터는 참 그러고 보니까 니네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구나. 6시, 7시. 학교에 더 일찍 가잖아. 여기 학원 오는 것보다. 6시. 아무튼 반비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반비례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는 식을 y는 x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비례상수 또는 반비례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비례한다 그러면 y와 x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단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양변에 x 곱하기 y는 a 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 얘네들은 곱하면 일정한 수가 나오는 관계인 거야. 곱하면 일정한 수가 나오는 관계인 거예요. 자, 100km를 걸어가야 돼. 자, 여기서 요 정도면 한 100km 나올 것 같은데 성산 일출봉 들러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성산 일출봉에 들려서 제주공항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전거 타고 그럼 100km 정도가 되는데 자, 몇 킬로를 달릴까 속력을 시간당 4km로 달리면 몇 시간? 25시간 걸리겠지. 이거 오늘 안에 도착을 못하는 거야. 내일 이 시간까지 도착을 못하는 거야. 그럼 시간당 5km로 달리면 20시간 걸리죠. 그럼 내일 새벽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올리자. 자전거로 시간당 10km까지 달릴 수 있어. 그래서
시간당 10km로 달리면 10시간 걸리겠죠. 그럴 때 얘네들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반비례. 곱해서 일정한 수가 되는 거. 예. 얘를요 우리는 식을 이렇게 나타내야죠. y는 x분의 100 했을 때 요게 속력, 요게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과 속력 사이의 관계가 속력을 높이면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그치? 속력을 낮추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해요.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반비례 상수 또는 비례 상수가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쌍으로 곡선으로 나온다. 쌍곡선.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x축과도 만나지 않고 y축과도 만나지 않고요 점점 가까워지는 x축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그래프라고 해요. 아무튼 a가 0보다 크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오지. 그런데 a가 0보다 작으면 어때? 그래프가 이쪽에 띵띵띵띵띵띵 점근선은 똑같이 x축과 y축이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 선생님이 설명할 건 이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 굳이 여기다 한 가지 정도를 추가하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그래프가 더 멀리 나가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한 2개 정도를 그려보면 y는 x분의 4를 그려라. y는 x분의 4는요 1 집어넣으면 y값이 4가 되지. 2 집어넣으면 y값이 2가 되고 4 집어넣으면 y값이 1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쪽도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1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y는 x분의 4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y는 x분의 6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1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 2에서는 3이 나오고 3에서는 2가 나오고 6에서 1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조금 더 멀겠다 이가 그치? 물론 얘는 이쪽에도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쌍곡선으로.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특징 요 정도까지 알아놓고요. 여러분한테 나오는 문제는 보통 비례상수 구하고 그런 다음에 X값이나 Y값 나머지 하나가 주어지면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유형 11번 한 차례죠 오늘. 자, 유형 11번 1220번 1220번에 보면 X값이 2배, 3배, 4배 되면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 반비례네. 이런 걸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요. X와 Y의 관계는 Y는 X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X는 5일 때 Y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된다고요. 반비례 관계일 때 둘이 곱한 값이 일정하게 나오거든. 자, 근데 구하라는 거 X가 얼마일 때? 야, X가 3에 Y가 얼마인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0 2분의 5가 되겠지. 라고 이렇게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반비례 상수 구하고 그 다음에 X과 Y값 하나씩 어느 거 하나 주어지면 나머지 구하는 문제. 자, 12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 1223번 가보니까 속력이 일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뭐라는 거야? 좀 힘들다. 음파와 진동수가 진동수
진동수와 파장이 반비례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진동수가 주어니까 y라고 놓고요. x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파장은 x라고 놓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속력이 일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파장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를 y라고 놓으면 파장 x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x분의 a라고 이렇게 식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런데 a 값을 구할 수 있는 한 쌍을 줄 거예요. 뭐라고 줬는지 봐봐요. 자, 파장이 2면 진동수가 170이다. 파장 x가 2면 y는 170이다. 그러면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얘네들이 곱한 게 비례상수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반비례일 때 둘이 곱하면 34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난 뭘 가르쳐 줬어? 파장이 5일 때 진동수를 구하. x가 이번엔 y가 5일 때 x가 진동수를 아니지. x가 5일 때 y가 진동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 x에다 5 집어넣으면 y가 얼마야? 5분의 340. 약분이 되니? 68이죠. 68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단위는 그렇고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뒤로 넘겨봅니다. 뒤로 넘겨보면 1227번. 자, 1227번 보니까 1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물을 채우면 2시간 30분 만에 가득 차는 수족관이 있다. 2시간 5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 1시간당 넣어야 하는 물이야. 자, 1시간에 그러면 얘는 자, 철수는 3일 만에 일을 끝내. 그럼 철수의 인류, 하루당 인류는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하루에 3분의 1씩 일을 하니까 3일이면 끝내는 거잖아. 그래서 철수의 인류는 3분의 1. 거기다가 3일을 곱하면 일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에 관한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시간에 10톤의 물을 넣는 속도로. 얘는 시간당 일들이 10톤인 거야. 그러면 수족관에 2시간 30분 만에 수족관이 가득 찼는데 그럼 수족관의 양은 얼마야? 10톤 곱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꽉 찬다 그랬을까? 25톤이 수족관의 용량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2시간 5분 만에 물을 넣어 채우려고 하는데 그럼 2와 5분은 12분의 1인가? 그게 25톤이 되려면 1시간에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걸 x, 요걸 y라고 하면 x 곱하기 y는 25니까 x가 이거면 y는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야.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요. y 곱하기 12분의 25가 25니까 y는 25 곱하기 이거의 역수인 25분의 10 그래서 12톤씩 물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일정한 값이 되는 관계가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 다음이요. 이제 1228번을 가보면요.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5. 이거 그래프 그림에 몇 사분면에 나타난다 그랬지?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랬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5, 5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곱해서 5가 되는 순서쌍은요. 두 개밖에 없지. 이렇게 이쪽도 마이너스 1일 때 5, 마이너스 5일 때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1번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맞아. 2번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맞아.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지만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절대 지나지 않죠. 예. 3번 마이너스 15,3을 지나. 여기다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맞지? 집어넣으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되네요. 자 4번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 맞아. 5번이 답이네. X축, Y축과 이것도 맞는데? 그 3번은 틀린 거. 마이너스 15, 아니니? 아 그러네. 이거 3분의 1이 나오네. 그래서 땡큐 3번이 틀렸어요. 아유 죄송해라. 자, 그 다음에 1233번 반비례 그래프에서 좌표축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1233번 얘는 좌표축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니까 비례상수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걸 골라주면 되겠다. 거기 보면 y는 x분의 요 정도로 지나서 여기가 1,5가 되겠다. 자, 두 번째 y는 x분의 1. x분의 1은요 여기 1,1을 지난 이런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이야. 당연히 여기도 요쯤 지나. y는 x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y는 3x분의 1은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축에 붙어있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현재는 1번 y는 x분의 5가 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y는 x분의 마이너스 3 얘는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 3, 마이너스 이쪽도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1을 지나 이런 그래프니까 현재까지도 얘가 1등이다. 자 마지막 거 y는 마이너스 5x분의 1. 야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이게 굉장히 붙어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붙어있는 가장 붙어있는 그래프가 될 테니까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요. 좌표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5분 드릴 텐데 아마 다 풀 수 있을 거야. 15분 정도 드리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몇 개 더 나갈게요. 유형 15번이죠? 1237번. 반비례 함수는 x하고 y의 곱이 항상 일정해. 거기 보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4 위의 점을 찾으래. 자, 반비례 함수잖아. 얘는요 x 곱하기 y가 항상 마이너스 4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 위의 점을 찾으라 그러면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봐봐요.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3번이지. 1, 마이너스. 이렇게 찾아 주시면 되겠다. 예. 반비례 함수 위의 그래프는 항상 곱이 일정하다고요. 예. 자, 1241번은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를 보고요. 그 그래프 위에 점의 좌표를 찾는 건데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럼 나머지 좌표는 구해주면 되지. 식에 대입해서. 거기 보니까 여기는 y는 3x야. 얘가 y는 3x예요. 그런데 거기에 띵띵띵띵띵 여기가 2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요 점에 x좌표가 2라는 뜻이잖아. 그치?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x좌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가 6인 걸 얻을 수가 있겠다. 그런다 여기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비례 그래프가. 근데 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x분의 18이야. 얘는 x좌표 y좌표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 요 점에 뭐라
y좌표가 여기가 6이면 얘도 똑같이 y좌표가 6이 되겠지? 그리고 반비례 함수 위에서는 얘네 둘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8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찾으라는 건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의 좌표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 할만하지? 예. 자, 1242번. 1242번을 보니까요.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요거 위에 3, 마이너스 6과 b, 9가 있대. 반비례 함수는 x 곱하기 y는 항상 a로서 일정하다고. 그죠?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인 거잖아. 그지? 그럼 요 비례 함수가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의 곱도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겠다. 그럼 요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8이 나요. 예. 그래서 예. a,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8, b는 마이너스 2야. 빼서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문제는 1247번. 1247번 가보니까 y는 x분의 12. 이거 위에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을 찾으래요. 얘는 x 곱하기 y가 1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곱해서 12가 되는 자연수 순서 싸는데 여섯 개가 되겠다.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하려니까 요거 6개를 전부 써주시면 되겠어? 예.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엔 정수인 점. 1249번을 보면요. 1249번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x 곱하기 y는 a가 어디를 지난대? 마이너스 7,2를 지나면 얘네 둘이 곱이 마이너스 14라고. 그렇죠? 예,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4, 마이너스 2와 7, 마이너스 7과 2, 마이너스 14와 1 이렇게 찾고요. 마이너스를 이쪽에 오게 1, 마이너스 14, 2, 마이너스 7, 7, 마이너스 2, 14, 마이너스 1 이렇게 8쌍을 찾아줄 수 있겠지? 이렇게 8쌍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1250번. 1250번에 보니까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식. 좀 너무 쉽다 그러세요. 여기가 6,1이에요. 얘는 반비례 함수니까 y는 x분의 a인데 반비례 함수가 6,2를 지나면 얘네 둘의 곱이 12가 반비례 상수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3번에 답이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9번까지만 일단 가볼까? 1254번. 1254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15 위의 그래프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y는 x분의 15예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가르쳐준 거기에 뭐야? 정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이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 y인데 이 점이 어디 있던지 간에 얘네 둘의 곱은 15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든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넓이는 무조건 15가 답이 되겠죠? 야, 어떻게 그리던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15가 된다고, 요 위의 점들은.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낮은 직사각형이든 높은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 나오든 항상 넓이는 1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 맨날 늦게 가서 미안해 갖고 선생님이 한 10분 뒤에 세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해서 오늘은 11시 10분부터 테스트를 놓게 해줘. 일찍 보고 좀 일찍 좀 가자. 알았지? 자, 정비례하고 반비례가 섞여진 그래프 3개만 볼게요. 1258배. 거기 보니까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섞여 있는데,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 있다. 자, 얘는 y는 x분의 12고 얘는 y는 ax인데,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y좌표를요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야 되지. 근데 얘는 둘이 곱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면 이번에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가 마이너스 6이고 a 곱하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는 거야? a의 값 구하라는 거네. 찬찬히 이렇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찾아가 보시고요. 자, 뒤에 1261로. 자, 문제 모양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찬찬히 풀어보면 돼요. 자, 역시 정비례 그래프 y는 2x가 주어져 있고요. 2x 안 나. y는 2x가 주어져 있고요. 반비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y는 x분의 a. 일단 a를 구해야 되겠다. 그죠? a를 구해야 되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거기 보니까 p에 뭐 하나도 안 가르쳐줬나? 여기 a에 x좌표가 2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x좌표가 2면 여기다 대입해서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4가 될 거다. 그치? 그런데 얘가 똑같이 여기를 지나고요. 얘는 x 곱하기 y는 a와 같은데 둘의 곱이 8이니까 여기는 a는 일단 8이 되겠다. a를 찾아준 다음에 요 위에 q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q라는 점. q라는 점은 뭘 가르쳐줬어요? 하나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q의 y좌표가 8이래. 그런데 요 반비례 함수 위의 점들은요 얘네 둘의 곱도 8이고 얘네 둘의 곱도 8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1이 돼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치?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2분의 1 윗변 높이, 여기는 2, 여기는 1. 그래서 1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는 요 좌표 8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12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1번 유형은요.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이해하는 그래프인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한테 별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 선생님이 1262번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262번에 보면 오른쪽은 어떤 통력 발전기의 작동 시간 X시간과 생산된 전력량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비례 그래프하고 있네. 통력 발전기의 작동 시간 그리고 전력량
생산된 전력량 사이에는 이런 정비례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잖아. 작동을 오래 할수록 전력량이 늘어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그래프니까 y는 ax의 그래프야. 정비례 그래프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1500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요 점이 5, 1500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5 넣고 1500을 넣어주면요. A 값이 얼마?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y는 300x라고 관계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풍력 발전기가 멈추지 않고 작동할 때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은요. x가 24일 때 y 값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y는 300 곱하기 24시간 7200이 되겠네요. 예, 뭐 단위도 중요하긴 한데 킬로와트인가? 뭐 잘 못 읽겠다. 예, 킬로와트라고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예, 그래요. 자, 수요일까지 이거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오늘 수요일 날은 C가 약 16개 문제네. 그죠? 그거 잘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5분 후에 테스트 그냥 시작할게요.